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마이너스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존엄사가 집행된 환자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접대 강요 의혹을 받았던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40살 김모 씨가 검거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높은 마이너스 1.5%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당분간 확장적 거시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경기 회복 상황을 봐가면서 정책 기조 정상화 작업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에 큰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마이너스 2%보다 0.5%포인트 높여 마이너스 1.5%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또 연간 취업자 수도 10에서 15만 명 감소로 예상해 지난 4월 20만 명 감소 예상치보다 대폭 줄였습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4% 안팎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에 추진할 경제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경기 회복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그리고 위기 이후의 재도약 준비 등 4가지를 들었습니다. 특히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경기 회복 가시화 정도에 따라서는 정책 기조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당분간 확장적 정책 기조를 견지하겠습니다.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는 경기 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이런 언급은 하반기 회복 정도를 봐가면서 지금까지의 확장적 경제 정책을 점차 긴축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이른바 출구 전략 역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운영의 초점을 서민 생활에 두고 우선적으로 배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더라도 서민들이 나아진 생활 환경을 체감하기까지는 1, 2년이 더 걸리게 마련이라면서 금년 초부터 예산 배정이나 정책 우선순위를 서민에게 두었지만 아직 서민 생활이 최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 집값은 1% 안팎의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값은 2에서 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올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올 상반기 저점을 통과했지만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실제 구매력을 갖춘 주택 수요 계층이 줄면서 1% 안팎의 가격 상승이 예상됐습니다. 전세 가격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매매 수요가 전세로 이전되면서 변동성이 커져 하반기에만 2에서 3% 정도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습니다. 존엄사 판정을 받은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도 사흘째 호흡을 이어가자 가족들은 병원 측이 과잉 진료를 했다면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박종관 기자입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오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데도 병원에서 1년 4개월 동안이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치아가 부러지고 입술이 변경되는 등 몸만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호흡기를 제거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이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인공호흡기를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은 것도 없다며 사람 생명을 돈에다 연결시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주치의인 박무석 교수도 인공호흡 기계 장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가호흡 가능성을 꾸준히 테스트했지만 그때마다 김 할머니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과잉 치료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최초의 존엄사 시행은 과잉 진료 논란이라는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또다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할머니는 오늘 오전 한때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할머니의 산소 포화도가 오전에 83%까지 떨어지는 등 몸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가족들을 병원으로 불렀으며 어제보다는 호흡이 힘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박종관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40살 김모 씨가 검거되면서 혐의점에 남아있는 금융인 등 13명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오늘 김 씨를 비롯해 사건 관계 참고인으로 조사가 중지됐던 8명과 수사 중지 대상자 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일본 도쿄에서 붙잡힌 김 씨의 신병 인도를 위해서 현재 협의 중이며 빠르면 1, 2주 내에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일본에 도피한 채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4월 24일 수사 대상자 20명 중 9명을 접대 강요와 강제 추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달 내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5자 연석회의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6월 말 안에 해고 위기를 맞고 있는 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6월 처리 방침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 대표는 5인 연석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우리가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5인 연석회의가 합의안을 도출할 때만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연석회의는 갈수록 삐걱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야 환경노동위 간사들과 양대 노총 지도부가 민주노총에서 연석회의를 가졌지만 한나라당이 정규직 전환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당론을 정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격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연석회의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당론을 철회할 수 있다며 노동계를 달랬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비정규직법 소관 상임위인 성경노동위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연석회의가 결렬될 경우 직권상정조차 힘든 처지여서 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면 하위 순번이 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차순위 비례대표가 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지방의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박영자 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 의원 3명을 한꺼번에 잃었던 친박연대가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곧바로 헌법 소원을 낼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오늘 현행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등 3단계로 구성된 행정구역을 시도와 시구현의 2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통합해서 시구를 설치하고 군과 군이 통합하는 경우 현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시구 통합으로 폐지되는 자치단체에 출장소를 두도록 했습니다. 허태열 의원은 통합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에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자치단체장에게는 교육과 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 7명이 추가로 발견돼서 누적 확진 환자 숫자가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20일 확진된 50살 여성과 접촉한 12살의 남자와 22일 미국에서 입국한 19살 남성 등 7명이 신종플루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누적 환자는 모두 128명, 추정 환자 1명으로 집계됐으며 35명이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시리아 대통령을 테러 배우로 지목하면서 시리아 주재 미국 대사를 철수시켰습니다. 미국이 4년 만에 시리아의 대사를 다시 파견해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던 기자회견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미국 정부가 4년 전 철수한 시리아 주재 대사를 재파견하기로 했다고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The Syrian government can play constructively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it continues the president's call to be more fully engaged in the region. 미국이 시리아에 대사를 다시 파견하기로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국제경제위기 회담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국 간의 공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뿐 아니라 식량과 신종플루 등의 공동으로 맞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마존 정글 원주민들은 외국인 기업이 밀림을 개발하도록 허용한 정부의 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후드 시몬 페루 총리는 원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원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연합군과 탈레반과의 교전 과정에서 다음에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백린탄을 맞아 얼굴이 녹았지만 넉 달 동안 15번의 수술을 받은 소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نه اون وقت این فکر نداشتیم که دختر ما پس خواب شد که حالی که میبینیمش بسیار دل ما چی شد که دختر ما راه میگرده گپ میزنه قطع ما 연합군은 백리탄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백리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원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 28도에서 35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